예, 월요일 개장에서 2시간 정도 넘어갑니다. 코스피가 2,500을 가볍게 오늘 뚫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투자 정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고용 지표를 주목해서 봤는데요. 그렇죠. 결과를 보면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일단 잘 넘어갔다? 네. 해석 좀 해주십시오. 네, 골디락스 같은데요. 네. 좋은 말로는 골디락스고 뜨뜻미지근한 거고 흥분할 건 없었다. 네, 조금 헷갈리게 말씀드리면 해석하기 나름이다. 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한 3-4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네. 짚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농업 취업자 수였죠. non-farm payroll이라 해서 이것이 예상 수준에 나왔어요. 23만 6천 명 증가로 나왔고요. 물론 아주 최근에 일부에서는 20만 명 이하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약간 우려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월달, 2월달에 30만 명보다도 낮아졌으니까 고용이 조금 이제 뜨거운 곳에 약간 식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아주 무너지는 듯하게 급락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0만 명 숫자가 얼마냐면은 올해 1분기 전체적으로 105만 명이니까 월 평균 35만 명이니까요. 아직도 전체 코로나 시대보다는 한 2배 정도 높은 거고요. 그 정도 유지하면서 경기를 받쳐주면서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비농업 취업자 수는 나쁘지 않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조금만 더 들어가면 레저. 접견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2월에는 10만 명 증가되는데 이번에는 한 7만 명 증가로 여기서 증가폭이 했다 보여주시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하고 좀 다뤘던 것은 우리 그 비농업 이 지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용하는 사람한테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거는 어디 근무해 안 근무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 개인들하고는 좀 괴리가 항상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이 3.5%로서 빨리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오면서 금리를 천천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는 금리를 이제 이 물가를 좀 이렇게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오는 것이 참 난데 뭐 3.5%, 3.6인데 이거는 경제 활동 참가율이 좀 올라가서 그래요. 경제 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같은 넘버에서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62.5에서 62.6으로 꾸준히 경제 활동을 참가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전히 3년 전에 코로나 이전 수준인 것보다는 0.8%포인트 낮긴 하지만 최근에 지속 상승하면서 그래서 실업률이 빨리빨리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반면에 시간당 평균 임금, 이거 이제 우리가 그 CPI 뭐를 할 때 중요히 여기는 건데, 임금이 계속 높아지면서 높으면은 좀 물가에 부담이 된다고 항상 그렇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보다 이전보다 조금씩 내려가서 4.2% 상승으로 전년 동기 상승한 것으로 보여서 나쁘지 않은 해석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3월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좋게 나왔다기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올해 25bp 올리는 쪽으로 68.7% 지금 조금 더 금리를 그렇죠. 한 단계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네. 국내에는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낮게 이제 쇼크가 나왔는데요. 네네. 결국 이제 감산 얘기를 꺼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감산을 인정했는데 반도체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넘버 나온 숫자를 가지고도 6천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도 반도체 분야에서 D램에서 가격 하락률이 20%였느냐, 10%였느냐, 15%였느냐, 18%였느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좀 클리어지려면은 4월 28일 날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가격을 조금 뭐 4월 달에 뺄 거를 미리 4월 달에 3월 달에 덜 빼고 4월 달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면은 1분기가 세상보다 가격 하락률이 덜했지만 2분기는 가격 하락률이 예상보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잡음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삼성 포함해서 모두가 감산한다. 이게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 감산이 충분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요? 또 감산하는 거죠. 그 방향성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6천억 흑자인데 삼성전자가 2, 4분기 때 적자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1분기보다 이익은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 때문에 감산을 이제 한 거 아니겠어요? 하다가 만약에 실제 그렇게 날 것 같으면 감산을 또 할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나쁘냐 안 좋냐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는 한번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그 자체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거는 너무 안 좋아서 모두 감산에 삼성전자가 막판에 뛰어들었다. 이것이 뭐 3월 초에 결정한 것 같지 않고 아주 최근에 결정을 최수뇌부에서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최고 수뇌부가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1, 2개월 내에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눈치 작전이 들어가는데 당장에 뭐 주가가 올라가려면 고객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9월 달쯤에 살 거라 싶었는데 아니 이번 가격 딱 30% 내려치려고 그러는데 어떡하지? 구매를 좀 일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 액션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그거를 보면서 진정한 수요는 언제부터 올지 모르지만 일단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높인 거죠. 하지만 네 번째는 아까 실적은 1, 2분기 실적에 얼마나 좋아질지는 또 내려갈지는 아직은 모른다. 방향이 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큰 흐름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 수요가 뭐 단기적으로 이번 올해 3, 4분기, 4, 4분기 확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감산을 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마켓시어를 이미 올려놨어요. 다른 데가 먼저 감산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동참을 어느 정도 하면은 마켓시어를 잃지 않으니까 이제 시장을 올 하반기에 바로 올 것 같지 않으니까 내년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다 붕괴되면 안 되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을 바라보자. 감산을 조금 해보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이런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감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할지는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이제 그 감산의 규모,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안 잡힌다고 하면 추가 감산을 또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네요. 네네. 네. 일단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애널리스트 얘기가 한 7% 감산을 하고 있었다, 시작했다라고 추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물량 가운데. 그렇죠. 네. 그것이 뭐 2월 말부터인지 3월 초부터인지 3월 중순부터 정확히 모르지만 하고 있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인정을 하기로 한 게 3월 중순에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하는데 일정 기준 그러니까 10% 15% 정도에서 이상했다면은 더 시리어스하게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언제 발표되냐 확인을 안 해줄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반도체 가격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상보다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수요 부진이 예상보다 길 것 같다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어찌할 도리가 없다.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럼 차라리 감산을 빨리 해서 한 번 더 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주느냐? 예, 바닥을 잡겠다는 메시지로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먼저 가는 것이 맞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패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상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한데 예상보다 더 낮을 경우에 지금 예상만큼은 막 세게 안 했다 그러면은 당장에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입니다. 제목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이하일 경우에는 눈치를 보는 거죠. 수요 회복이 아주 멀리는 않은데 당장에 어려우니까 체크하면서 공급량 조절하자. 그러면 2분기, 1분기 당장에 주가를 자주하는 실적은 모르겠는 거죠. 하지만 주식은 주가는 바닥으로 가지 않고 기어 오르려고 할 것이에요. 이럴 때는 삼성전자 액션 때문에 하이닉스가 받는 이익의 반작용은 예상보다 안 세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적인 삼성전자가 낫고 이 두 가지 경우 둘 다 감산 천천히 하거나 미직미직하게 반응을 주고받겠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서 별 먹을 게 없네? 그러면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소부장제에 갈 수 있는 여건이 환상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패턴을 갔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적인 주가는 안 빠질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폭은 감산이 결과가 나오는 건데 감산 결과 어떻게 할 수 있죠? 현물 가격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 가격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하이닉스 주가하고 관련되는 건데 요게 가격이 멈춘다 하면은 그때는 올라가는 거고 현물 가격이 멈추더라도요. 고정거래 가격은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1분기 반도체 가격이 보통 한 15에서 20% 빠졌다 하는데 2분기 반도체 가격도 거기에서 확 줄어서 5% 이렇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 더 많이 빠지지만 않는다는 거를 반영을 한다면 현물 가격이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는 3, 4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혹시라도 멈추는 거 아니야 희망을 끌고 6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정도의 분위기는 형성됐다. 대장주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3전이 돌아서면서 지수를 2,500유로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고용지표는 발표가 되고 이번 주 또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체크포인트들 그리고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주는 국내적으로는 화요일 날 내일이네요. 금통이죠? 금통위 기준금리 뭐 이제 동결로 거의 이제 믿는 것 같고요.
얼마나 스플릿이 나오냐 뭐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4월 12일 날 우리나라 시간에는 목요일 날 새벽에 주가 반영이 되겠네요. 목요일 아침에 미국의 CPI 나오는데 이 코아를 보셔야 돼요. 코아가 5.6, 5.5 보고 있는데 우리 금리가 지금 4.75, 5.0이잖아요. 한 번 더 올리면은 이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데 네. 5에서 5.25가 됩니다. 5에서 5.25 올려놓고 5월 초입니다. 이 코아 CPI가 이번 달은 아니죠. 하지만 다음 달 어느 시점에 5월, 6월, 4 이게 만약에 그 금리 올려놓은 레이트보다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5% 간다. 그러면 이제 피벗 압력이 있는 거네요. 피벗 압력이 세지는 거죠. 그 여부를 가지고 5월 초까지 가는 분위기 같고요. 뭐 그 전에 이제 금요일 아침에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 나왔는가까지 확인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지수는 오르지만 사실 또 내용들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흔히 애 시리즈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고. 애 시리즈.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면 거기에 못하면 이제 덜 오른 종목을 찾겠죠. 네. 그 같은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못 버릴 거예요. 이게 허당이었네. 가격 하락을 막기는 그냥 더 확대되네. 그래서 액션을 더 해야 되네. 그럴 때 한 번 실망할 수 있지만 그 액션 여부도 한두 달은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주가는 버팀목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